예, 학원 69페이지에 있습니다. 타육친 12운승은 전에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71페이지에 갑인일주, 갑인일주나 갑인일주는 이런 거죠. 아니면 갑일간에 인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여기 이럴 때 1번 이게 갑일주 1번 얘는 2번 아니면 갑일간에 세운 대운에서 들어올 때 물론 대운을 먼저 읽어줘야 되겠죠. 운에서 들어올 때 3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 71페이지 제위의 갑인일주를 보겠습니다. 갑인일주를 보면 실제 갑인일주 또는 갑일간의 원국 내 인의 타육친 12운성 해서 인이 갑인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일주일 때 아니면 이 밑에 지지에 있을 때 팔자의 지지에 있을 때 운에서 들어왔을 때 인 자체가 제가 록 말씀드렸죠? 보셨죠? 읽어보셨죠? 록이 됩니다. 록. 근록이라고 하죠. 록. 갑인일 때 이게 록이 되면 록은 뭐다? 록은 좋은 거죠. 뭔가 앞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같이 안 읽어봐서 근록 한나라에 출생하여 국록을 먹고 벼슬을 하는 것 자립성가 그죠? 좋은 거죠. 벼슬길에 오르거나 사업하는 거나 실제 그래서 록이 있으면 내가 내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록이죠. 그러니까 이 록이 12운승으로 록이 들어와 있을 때 이렇게 들어와 있거나 운에서 들어왔을 때 인 자체는 록인데 인에 의해서 타육친들 그러니까 타육친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이 지금 얘가 비견이잖아요. 얘가 비견인데 그러면 이렇게 비견, 식신, 비견, 식신, 식상, 정확히 비겁, 식상, 그 다음에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있을 때, 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옆으로 쭉 보시면, 식신은 사하고 오죠. 식신상과 식상이. 그러니까, 식신은 뭐가 된다? 생이 된다. 그냥 식신은 생이 된다. 장생이라고 하죠. 생이 된다. 그러면 록이 있음으로 인해서 식신이 생이 된다는 말은 그냥 록을 내가 세우려면 록을 쓴다고 말을 하거든요. 록을 쓰면 기본적으로 식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식신이 살아나는 거죠. 물론 상관은 사지만 식신이 살아나는 거. 식신이 생해. 그러니까 잘 된다는 거죠. 내가 뭘 하면 식신은 뭐다? 행동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보면 관은 어떻게 되냐면 관은 보시면 옆에 관 보시면 정제, 편제가 있죠. 편제는 생을 하고 정제는 살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옆에 편제 정제는 한다고 되어 있고 편관정관은 뭐냐면은 절지, 태지 이렇게 돼요. 이게 재밌죠? 뭐가 재밌냐면 보세요. 내가 인을 쓴다는 말은 록을 쓴다는 말이거든요. 록을 쓰면 사업을 한다는 말이죠. 사업을 한다. 그럼 그 사업할 때 상황이 어떻게 일어난다? 상황이 행동은 빨라지고 그죠? 식상이 죽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 안 하면서 열심히 움직이는 형태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제 중에서 편제는 생을 하고 사업성이잖아요. 편제 꿈은 생을 하고 정제 월급 받는 거는 꾸준하면 사라지고, 그죠? 내가 사업을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 사업을 한다는 말은 직장을 그만둔다는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 관은 어떻다? 절퇴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인성은 어떻게 됩니까? 인성은 경지욕지네요. 경지욕지가 그렇게 나쁜 인자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갑인이, 사주에 갑인 일주거나, 아니면, 내 지지에 있는 인자를 쓰거나 쓴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뭐다? 청년기,
중년기, 말년기 그렇게 읽는 거죠. 그 중에서 뭘 쓰는 거죠. 그거 아니라도 내가 여기 재 있고 관 있고 막 있는데 나는 비급인 인을 쓰겠다. 사업을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다육진 12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이란 인자에 의해서 다른 인자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로만 저를 보신 분들은 못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제 블로그에 글을 쓸 때 뭘 쓴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무슨, 관을 쓰거나, 재를 쓰거나, 인을 쓰거나, 뭘 쓴다는 말을 많이 하고, 실제 제가 실권할 때도 뭘 쓴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옛날에는 뭘 쓴다는 말 자체가 무의미했어요. 왜 무의미했냐면, 실제로 수명이 짧을 때는 써봐야 1주도 못 쓰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대신에 운에서 들어오는 건 쓸 수는 있겠죠. 쓸 수는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 사주의 기본에 내가 내 의지로 뭔가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쓴다는 말이 무의미했지만 현대사회는 어떻다? 내가 여기 있는 인자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비급을 쓰겠다. 록을 쓰겠다. 뭐냐? 사업을 하겠다. 록을 쓰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된다? 식신, 생하고 상관, 죽고. 그죠? 그 다음에, 현재는 살아나고, 사업성은 살아나고, 정제는 죽고, 그죠? 관은 어떻다? 관은, 직장은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거고.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죠. 갑인이 관을 상대로 한 사업을 하면, 아니면 큰 업체를 한 상대로 하면 어떻다? 좀 어려울 수 있다. 대신에, 인성은 살아나고,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인성에 관련된, 어떤 브랜드 관련 사업, 기술 관련 사업, 특허 관련 사업, 아니면 내가 내 자격증 하나 따서 하는 사업, 그런 사업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면 더 좋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면 더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인이 있다는 자체로, 인을 쓴다는 자체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12운성의 타육친 12운성이고요. 그 다음에 12운성으로 이 사주를 보시는 분들의 해석 방법이 다 이래요.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두 개. 쉽죠? 이게 얼마나 쉬워요, 사주 보기가. 갖다 붙이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가 갖다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도 봅니다. 똑같이 했는데, 내가 록을 쓴다. 록 비견이잖아요. 그죠? 록을 쓰려다가 록이 잘 안 써질 수도 있겠죠. 옆에 인자들에 의해서 인을 제대로 못 쓸 수가 있잖아요. 제대로 못 쓰면 내가 직장생활 하고 있어도 직장을 어떻게 다닌다? 죽은 듯이 대충 다니고. 편재는 살아나기 때문에 뭐다? 편재성이 뭡니까? 대박 터뜨리는 거, 노름하거나 주식하거나 이런 식으로 빠지고요. 그죠? 식신이 살아나기 때문에 자꾸 남자는 여자 걸 득거리는 거고, 여자분들은 막 먹는 게 좋다고 먹으러 돌아다니는 거죠. 인성, 여기저기 관심 분야 찾아가지고 일 안 하고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똑같이. 그죠? 인성이 사주에서 어떠냐에 따라서 막 충받고 형받고 제대로 못 쓰는 그런 구조라면, 많이 흔들리는 구조라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인을 흔들리는 인자가 없다면 내가 인을 쓰려고 할 때 강하게 내 사업인자로 쓸 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초기에 어떤 인자를 하나를 탁 잡으면, 록을 사업으로 잡으면 방금 말씀드린 식신 살아나고, 현재 살아나고, 인성 버티고 돌아갈 수 있는 형. 관은 죽지만 이런 형태로 가는 거고, 내가 록을 쓰려고 하는데 록을 제대로 못 쓰는 상태라면 직장에도 관심 없고 월급 제대로 안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대박은 꿈꾸고 현재 살아나니까, 그죠? 식신이 살아나니까 그래도 막 돌아다니면서 돈 쓸 일은 만들고, 그죠? 인성 살아나니까 그래도 쓸데없는 돈 안 되는 일 공부 자꾸 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뭘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록을 어떻게 세팅하느냐, 어떻게 써먹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 해석은 전부 어떻게 하더라? 연결돼 같이 돌아가더라 이거예요. 12운성이라는 게 어제 그래프를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래프대로 가는데 단지 한 인자만 그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이 인을 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렇더라는 게 뭐다? 다육친 12운성. 이러면 여기 제가 우리 60개를 사실은 페이지만 차지하고 이런 걸 왜 넣었어? 이렇게 하실 분이 있는데, 이거를 직접 찾아서 하시려면 힘드세요. 이 표를, 물론 이 표를 보면 이 표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좀 찾아주셨으면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나름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바로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냥 내 사주에 인 있고, 내가 갑인데 인 있고 뭐 있으면 거기 따라서 쫙 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는 방법. 이 책이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보는 방법. 내가 갑일간이에요. 내가 갑일간인데, 보통 보면은 대운에서도 인이 들어올 수 있는데, 보통 세운에서 들어오죠. 그래서 올해가 갑자년이에요. 올해가 경자년이에요. 그죠? 경자년이잖아요. 경자년이면, 이게 경을 신으로 보고, 자를 자로 보는 거죠. 자를 보고, 그냥 읽어버리면 됩니다. 이거 그럼 찾아보는 거죠. 오늘, 그니까, 갑일간의 경우, 경자년, 일단, 갑신일주 또는 갑일간이 원국 내에 신의 다육친 12운성,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읽기가, 근데 이게 신에서, 여기 보시면, 신이 갑을 볼 때, 인을 볼 때거든요. 그죠? 신이 갑을 볼 때, 인을 볼 때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신년에서 갑이는 뭐다? 절지. 그죠? 여기 보면 절지죠. 그러니까 경자년에서 갑은 뭐다? 절지다. 비견이 절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쭉 읽으면 되죠. 식신은 병지고 좋은 거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편관이 록지. 그러니까 갑들은 편관이 살아나고 정관도 살아나고 그럼 관성이 살아난다. 이렇게 읽는 거죠. 그죠? 관성은 살아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인성도 살아난다. 그죠? 근데 정인성은 뭐 죽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편인성이니까 뭐 나이에 따라 다른데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뭐 자존심 명예를 살리는 관이 살아나기 때문에 공부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짧은 공부는 안 돼도 편인의 긴 공부는 될 것이니까 그런 건 될 것이다. 이렇게 읽어 주시면 되고요. 안 좋은 거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좋은 게 비견급제네요. 그러니까 뭐, 친구 관계나 경쟁심이나 이런 건 좀 사라진다고 볼 수 있고, 경쟁 환경도 좀 사라진다고 볼 수 있고, 이건 전체적으로 관이 살아나면서 경쟁이 줄어드는 거는 오히려 좋다고 보는 거죠. 사회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인자다. 그 다음에 식신상관도 괜찮고요. 그죠? 재도 괜찮죠. 병지, 욕지 들어도 뭐 크게 나쁜 형태는 아닌데, 정제가 욕지에 드는 거는 아마 급여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 읽으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로 읽으면 갑자에서 이제 갑자일주 또는 갑일간의 원국 자의 다육진 12운성. 실제로 천간의 작용력보다는 지지의 작용력이 더 강합니다. 한번 보시면. 왜냐하면 현실적인 작용력이기 때문에 훨씬 강합니다. 이거는 계속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에서 갑은 욕지. 그죠? 갑일간은 욕지고. 그 다음에 봅시다. 나쁜 거, 죽는 거, 안 좋은 거 보면 평관 죽고, 재들 다 안 좋네요. 재자 안 좋고, 식상 다 안 좋고. 그러니까 뭐 이럴 경우에는 관성, 인성만 가지고 그냥 직장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 갑일간들은 경자년에 직장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 그렇게 읽어도 되는 거죠. 관은 다 살아나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읽으면 되고, 그 외에, 읽을 때 이런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진, 재산 상태는 어떤가? 물어보면, 당신이 가진 재산이 뭔데? 그죠? 그 재산이 생겨보고 모양은 간지로 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안 보고 그냥, 편재 이러면, 편재는 안 좋은데? 그죠? 하나는 병지, 현실적으로는, 이제 태지에 들어가니까, 편재는 안 좋은데, 대신에 태지니까 신은 뿌리 날 만하다. 그러면은 괜찮은 데 있으면 투자나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거 팔 수 있을까? 그건 좀 힘들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절지니까 바로바로 이게 돈 벌고 이러는 당장 무슨 내가 일을 해서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내가 갑이니까, 갑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거 하는 거 신생을 좋아하니까, 내가 만약 작가가 갑일간의 작가가 와서 경자년에 어떨까요? 물어보면, 경자년에 자로 봤을 때는 식신상관이 어떻다? 태지절지. 힘듭니다. 스토리나 모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을 신으로 봤을 때, 식신상관 역시 별로죠, 그죠? 그런데, 천간은 아이디어니까, 그 아이디어를 봤을 때 상관이 욕지에 들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새로운 거? 아니면 아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성인물? 이런 거는 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들을 수 있겠네요. 그런 거고, 또,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봐도 뜯어말려야 되겠습니다. 투자는. 아까 말씀드린 좀 미래를 위한 투자는 그냥 괜찮고, 요런 식이에요.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집을 하나 사고 싶다. 집을 하나 사고 싶다 하면은 또 있죠. 집을 하나 사고 싶으면 집 사는 거는 인성작용, 그죠? 재작용인데 재 같은 경우 인성은 살아나니까 상관을 보면은 상관성이 절지 식신 태지 집은 안 사는 게 좋겠네요, 그죠? 집은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말 정도에 인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연말 정도에 뭐 금매나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미리 열심히 다니면서 찾아보지 마세요. 이 정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성이 활발한 형태는 아니니까 그렇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주 구성에 따라서 그 사주 팔자의 구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사주 팔자에 있는 구성도 여기 넣어서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그렇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넣어서 보셔도 되는 거고 이래서 운에서 읽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운에서 읽어주는 걸 읽는 걸 제가 뒤에 보면은 이제 101페이지에 12운성 10신 그래프 해서 다음에 제시되는 12운성 그래프는 12운성 각각의 인자가 대운 또는 연운의 지지글자에 따른 10신 각각의 운의 변화의 크기를 산출한 데이터로 만든 그래프다. 이 데이터 산출은 제가 실관했던 걸 이 그래프는 언제 만드느냐면 제가 사실 이 그래프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넣으려고 그때 만들었어요. 2012년, 11년 이럴 때 만들었거든요. 그때쯤까지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건데 뭐 거기서 조금 더 추가됐으니까 큰 차이는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래프 모양은 똑같습니다. 뭐만 다르다? 간지와 식신만 다르다. 그러니까 10신만 다르죠. 10신만 위치에. 요걸 보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했던 102페이지 갑일주 그죠? 갑일전 자년에 보면은 그대로 읽는 거예요. 갑일주 자년에 쭉 올려보면 편인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고 그죠? 편인이 제일 위에 있죠. 인해 편인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고 그러면 이게 운의 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운의 크기니까 편인성이 가장 좋은 것이고 정인성이 그 다음 좋은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다음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급제 비견이 그 다음 순이고 좀 한 칸 위에 있는 게 얘가 쭉 올라 편관이 조금 위에 있네요. 편관성이 조금 위에 있고 뭐 정관성 바로 옆에 있는 형태고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 보고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면 그래프를 제가 왜 그려놨다? 그래프를 보면 이 운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운이. 그러니까 편인성은 지금 좋고 정인성과 인성은 지금 좋긴 하지만 들어간다 하향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인성이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비겁은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관성도 하향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버티고 있지만 하향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관이 생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하향하고 있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 잘 들어갈 수 있는데 내년에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생에서 떨어지는 형태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건 뭡니까? 재성이 지금은 절대 밑에 영역에 있지만 절대 영역에 있지만 이게 재성이 지금 상승하고 있죠. 근데 상승하는데 몇 년 걸린다? 1년, 2년, 3년, 4년, 5년 한 5, 6년 걸리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프 보는 연습을 자꾸 해보세요. 본인 거도 그래프에 한번 넣어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보시면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오늘의 자년인데 내 사주에 뭐 임도 있고 해도 있고 뭐 자도 있고 다른 거 많잖아요.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도 집어넣어서 얘들의 위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다. 그러니까 팔자 내에서 형충파에도 중요하죠. 형충파에도 중요하지만 이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는 거고, 그죠? 이걸 보고 형충파를 보면서 여기는 되게 좋게 돼 있는데 이쪽에 뭐 합으로 묶여 있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약하겠네 하고 가감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먼저 가감하려고 노력은 하시지 마시고요. 현상을 보시고 이것 때문에 원래는 아주 좋아했는데 조금 나빴구나. 그게 합충형파의 작용력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끝나는 거예요.
이 한 시간으로 이 한 강의로 몇 페이지를 떼어놓았습니다. 몇 페이지를 한 방에 끝냈습니까? 타임북진 69에서 114까지 이거 전부 다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시고 그죠? 혹시 틀린 거 있으면 찾아주시고 이렇게 자기 걸 넣어서 연습해 보십시오. 제가 한 대로. 그러면서 자 이런 말씀 드리면 저런 식으로 말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그래프를 제시해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비트잇이라고 해드린 거예요. 이비트잇이라고. 제 책 원샷 원키를 보고 그걸 보고 정말 유용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거기 있는 내용을 머리 안에 집어넣든 그 다음에 그 책의 흐름을 다 읽어서 빨리 찾든 입이 트인 거예요. 입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뭘 물었는데 그걸 답을 내주는 거죠. 답을 내주는데 맞든 안 맞든 중요한 건 맞든 안 맞든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입으로 뭔 말을 할 수 있는가? 그게 뭐다? 사주 보는 시작이기 때문에 입이 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은 나중에 하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도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틀린다고 뭐 어디 낙방할 겁니까? 그죠? 이거 틀린다고 무슨 내가 뭐 10년 공부가 도로아미타불 될 겁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공부한 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지식으로는 말을 한마디도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팔자 펴놓고 제가 뭐 평관 평관 편이 적용해가지고 간지 적용하고 음양 적용해가지고 말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이론적으로 적고 이건 다 됐는데 말을 하려니까 어떠더라? 말이 안 나오더라고. 왜 안 나오냐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사람들이 안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내 언제 돈 버는데, 내 언제 합격하는데, 언제 취업하는데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그죠? 그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그런 거를 내가 평관을 열심히 외운다고 해가지고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건 내 운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거 말은 해줄 수 있지만 결국에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 내가 언제 돈 버는지, 언제 집 사는지, 언제 합격하는지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틀려도 되니까 이거 보고 말해주는 거예요. 관운 들어오고 인성 안 흔들리고 관운이 제대로 쓰면 올해가 자년이니까 인년 보니까 흐름 보니까 그때쯤이면 합격하겠네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래프 보고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트여놓으면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하다? 이제 보정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아니네, 다르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여기서 이 그래프상으로는 왕을 찍고 있지만 실제 사주팔자 내에서 합충 형파에 의해서 묶여서 뭐가 안 됐는갑다.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아는 지식으로 이게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이 가능한 거고 그런 수정이 쌓이면 어떻다? 도사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2운성 이걸 넣는 이유는 빨리 사주 보는 그러니까 실관을 빨리 해보시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시일관을 빨리 해보시라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읽기가 좋잖아요. 탁탁 읽으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뭐 지금 책 보고 말해줘도 돼요. 상관없어요. 책 보고 12운성 표 보고 어떻네? 그죠? 그래프 보고 어떤데 이게 말을 해주면 되잖아요. 뭐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해요. 그렇고 너무 진도를 막 빼는 건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어? 뒤에 보면 이거 팁 읽어보시고요. 12운성 10층 그래프 사용 방법. 이제 12운성 남녀 그래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앞에 걸 또 보정한 거예요. 제가 앞에 걸 보정한 겁니다. 보정하는데 보정의 방식은 뭐냐면 그냥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116페이지, 하본 116페이지 보시면, 갑일간 여자가 나와 있고, 117페이지는 갑일간 남자가 나와 있죠. 갑일간 남자가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에 보면 운의 고죠? 그죠? 올해 자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일간 올해 갑일간 여자. 옆에 보면, 이게 실선은 총운이고, 제가 총운을 넣어놨어요. 총운을 넣어놨고, 점선은 재물운이고, 그 다음에 이게 긴 점선은 명의 운이에요. 그러니까 관운이고 재운이죠. 그 다음에 총운은 식신, 인성 이걸 같이 넣어놓은 겁니다. 재운에도 사실은 인성, 인적까지 포함시켜서 해놓은 거고 이렇게 보면 올해에 갑일간 여자분들은 기본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70% 이상 한 8, 90% 있을 거예요. 보면은 올해 명예운은 내려가고 있어요. 여자분이.
그죠? 그 다음에, 총운, 전체적인 운은, 명예운 내려가고, 이제 재물운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명예운이 내려간다는 건 사실은 이렇게 읽어야죠. 내가 내 자존심을 꺾거나, 내가 한풀 꺾거나 해서, 아니면은 좀 더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사회를 이해하거나, 그게 명예운을 낮추는, 내가 내 명예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운이 올라간다는 말이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재운이 올라가요.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엉망이었겠죠. 올라가면, 총운이, 인년에는 잠시 주춤하지만, 재물운은 계속 올라가고, 기분적으로는 되게 안 좋게 총운, 이게, 명예운이 떨어지는 형태니까. 어쨌든, 올라가서, 이제, 진년 이후가 되면, 전체적으로 모든 운이 상승하는 형태죠. 가장 좋은 거는, 실제 재물운은 오 쪽이고, 초운적으로는 유년이 되면 가장 좋은 형태가 됩니다. 근데, 유년 되면, 이게 여자분이라 재물운은 떨어지는 형태. 그 다음에 명예운은 올라가는데, 명예운이 올라가는 게 이렇게 생각해요. 여자분이 명예운이 올라간다는 말은 내 자존심이 있어서 좋은 건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어떻다?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내 자존심을 세우고 사는 그 자체의 전체 총은 어떻다? 좋다. 남자분도 비슷하게 흘러요. 그죠? 큰 차이 없이 흐릅니다. 남자분도 거의 큰 차이 없이 이런 식으로 흐릅니다. 그렇네요. 갑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읽는 연습을 자꾸 해보시면, 어떻다? 보고 탁 읽고, 나중에, 보정은 나중에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배웠었으니까. 이게 제가 제시하는 12운성 그래프고, 실제로 이걸로 사주를 본다, 안 본다? 이걸로 사주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이 그래프하고 똑같은 그래프는 아닌데, 그분들은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공부하시겠죠.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하십니다. 제가 쉽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제 특기가 쉽게 만들기거든요. 정도는 모르겠고, 이렇게 정리해서 쉽게 보는 거, 제가 설명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보다는 훨씬 쉬워요. 다른 12운성이라는 거는 훨씬 쉽게, 이렇게 그죠? 그래프 두 가지 종류,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그냥 그래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만 하시면 어떻다? 오늘 이후로 웬만한 사주는 싹 다 볼 수 있습니다. 싹 다 볼 수 있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게 제가 138페이지, 팁 보시면 12운성을 신수 보는 도구로 활용, 이렇게 써놨습니다. 필자가 드린 그래프를 바탕으로 아주 쉽게 신수를 볼 수 있다. 시중에는 연말이면 신수를 보는 방법을 강의하는 역술인들이 많은데, 실제로, 유튜브에 보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죠? 그 사람들이 뭘 한다? 그죠? 예. 경을 신호를 보고, 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12운성 흐름을 보고, 그냥 때리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그대로, 저거 하고 보정하는 게 뭐다? 이제 합중형까지 조금 하는 건데, 실제로 신수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해에 간단한, 정말 그 해 안에 움직임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특정 연도의 세운이 왔을 때 그 해의 22간지의 12운성을 보고 사주팔자 내에 글자들의 등락을 말해주는 것이다.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게 신수 보는 게 정말 대단한 게 아님을 직접 적용해 보시면 알 수 있다. 그들의 강의가 맞고 틀리거나 필자의 그래프가 맞고 틀리고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들의 강의 내용이 필자의 그래프가 유사한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필자의 그래프, 여러분이 본 필자의 그래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그래프 보고 한번 딱 해보고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 내용과 제가 말한 내용, 제 책에서 말한 내용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지. 이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강의 내용이 필자의 그래프와 유사한가가 중요하다. 이유는 각 사람의 사주는 이런 표준화된 도구 이외의 다양한 변수를 가지기 때문에 상담을 통하지 않는다면 좋은 게 나쁠 수도, 나쁜 게 좋을 수도 있게 해석되기에 그렇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어떤 눈이 올라가고 어떤 눈이 내려가고 하는 거에 그 사람들이 뭐 보고 말하는지 알았는데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다? 12운성이에요. 그러니까 12운성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거 말고는 사실은 신수의 의미라는 게 합중형파나 상생상극이나 이런 거 보고 말하면 애매할 때가 많아요. 애매할 때가. 그런데 12운성은 어떻다? 딱 나와있죠. 록인지 병인지 산지 절인지 딱 나오니까 그렇게 탁탁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해주는 거에 대해서 맞고 안 맞고는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하고 보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제 그래프하고 같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맞고 틀리고는 나중에 하는 거고. 그리고 맞춰가는 과정은
각각의 사람들의 신수를 보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올해 신수 봤는데 그 사람들 1년 동안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고 본인 것도 한번 보고 가족 것도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누적해 가는 겁니다. 데이터를. 이것으로서 12운성 너무 간단하게 맞힌 기분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오시겠죠. 그러면 제가 질문 답변하면서 좀 더 완성시키는 형태로 하고요. 이게 12운성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12신살 들어갈 텐데 신살도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이게 이 책의 학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이 사실은 알고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비법서를 찾아다니면서 사는 그런 내용들인데 일단 요거 간단한 이유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대부분이라서. 근데 보시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해드릴 게 거의 없어요. 이 정도 알면은 이제 여러분이 실관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강의 드릴 거 거의 다 드린 거예요. 이제 뭐 12신살 보고 12신살도 이렇게 몇 가지, 그러니까 12신살이 있고 이 12신살로 이용해가지고 방금 제가 신수 보는 법 말씀드렸고 12신살을 좀 더 하는 거예요. 12신살을 배우시면 또 이 신수 볼 수도 있고 12신살로 그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방법 점점 하면서 이거 제 말대로 지금 오늘까지 하면은 제가 오늘까지 하면은 여러분은 이제 신수 볼 수 있는 거죠. 그지? 철학관 가서 신수 안 보고 돗자리 깔면 되고 신수 그죠? 경자년 끝났으니까 내년에 신축년 신수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익히시면 돼요. 갑일 권한내 쫙 보고 을일 권한내 쫙 보고 그대로 뭐 읽으시면 되죠. 하나 정리하면 그대로 말해줘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제 신수 끝났고 이제 뭐 뒤에 방향 이런 거 12신날에는 그런 게 나오니까 방향 이런 거 이사 방향 잡는 거 뭐 이런 거 알고 그죠? 또 뭐 있습니까? 궁합 보는 거. 그러고 보니까 이게 책에 사주로 궁합 보는 게 없구나.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사실 제가 시간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궁합을 제가 이게 구성학으로 보는 거는 넣어놨는데 이거를 책에 일반 책에도 궁합 보는 법이 안 나와 있죠. 제가 궁합은 그냥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걸로 마치고 연습 많이 해보십시오. 뭐 한 1년을 연습해도 모자랄 정도로 이게 얼마 안 되는 페이지 수지만 양은 방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물론 여러분이 직접 그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고 표도 만들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보고 하시면 이거면 사실은 끝났어요. 거의 끝났다고 해야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계속 댓글 답변 제가 뒤에 강의를 12신살 쪽을 찍어놨는데 되게 간단하고도 실습하는데 아주 양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그 12운성으로 하시는 걸 연습하고 있을 것 같아서 또 안 올라오면 섭섭해 한다고 하셔서 제가 댓글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앞에 하나 빼먹은 것도 있는 거. 오행 이전에 음양을 바탕으로 한 12운성의 해석을 잘 들었습니다. 명리 정종식의 12운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그 명리학을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잡은 지가 30년이 훨씬 지났죠. 훨씬까지는 아니고 7살, 한 33년? 사실은 명리정종이나 이런 책은 언제 다 읽었냐면, 처음에 시작하고 1년 안에 거의 다 읽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명리정종 이러면 이게 뭐더라 이렇게 막 고민이 됩니다. 명리정종. 그런데 아마도 12운성 해석을 말씀하신 거 보면, 이걸 것 같아요. 제가 화토 동법을 말씀드렸고, 화토 동법이라는 거는 아마 얘가 연애자평이 아마 화토 동법이 아마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대비되는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토 동법 요걸 보시고 아마 화하고 토가 아니고 수하고 토를 같이 보는 수토동법이 또 있어요. 아마 이게 명리 정도 같아요.
명리정족 같은데, 실제로,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연애자평이 먼저 나왔고, 아마 명리정종이 뒤에 나왔을 거고, 그래서 명리정종에서 연애자평이나 그 전에 토동법 이런 것도 까고, 그 다음에 뭐, 아마 격국을 까고, 아마 이쪽에서 조후를 올리고 막 그런 식으로 용신론에서 올리고 그런 책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뭐 이거는 사실은 학문의 형성 과정이었죠. 학문의 형성 과정에서 거기도 뭐 학파도 있었을 거고 해석 방법도 다양했을 거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때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주로 년이나 월을 중심으로 보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많이 그렇게 봄에 의해서 고정돼 있다가 이제 사람 수명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일간이 중요해지면서, 그렇죠. 자평명리학이라는 건 사실은 일간을 중심으로 월을 또 하나의 자기의 그러니까 도구로 보는 거거든요. 월지 자체를, 월을 자체를 도구로 보는, 그게 격용론이고, 그죠? 격용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혼란기에 나온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제가 다 설명을 드렸다고 봅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12운성 자체로 제가 음양으로 그냥 풀이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게 음양과 간지를 대입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 책에 있는 내용으로 12운성이 이해가 돼요. 오순 없이 이해가 됩니다. 물론 안 되신다는 분이 있으시면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셔야 되고, 그게 안 되신다면 다시 간지를 읽으시고, 그죠? 음양을 읽으시고, 책 읽고 안 된다면, 그러니까 책 읽고, 제 생각에는 책만 읽으면 이해를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선입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까 남들도 알 것이다. 이 정도면 알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제 강의라도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간지만 봐도, 그 간지의 작용, 그죠? 간지의 작용, 그게 삼합적 작용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삼합적 작용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 삼합적 작용을 보면은 12운성이 그대로 해석이 돼요. 전혀 모순 없이, 상생상극하고 전혀 모순 없이 해석이 당연히 됩니다. 그죠?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기존에 그 명리학이 올라오면서, 학파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다. 왜 다른 부분이냐 하면, 이게 병하고 화토동 부분, 병하고 무하고 같이 보고, 정하고 기하고 같이 보는 거고, 수토동법은, 임하고 무하고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개하고 기하고 같이 보는, 기하고 개하고 같이 보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뭔가 되게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미 설명드린 부분이죠. 저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게 태극을 그려놓고, 얘가 열기라고 말씀드렸고, 그죠? 열기라고 말씀드렸고, 밑에를 습도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제가, 그리고, 무토, 기토, 그죠? 얘 토를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습기, 습도를 품은, 그죠? 습도, 습기, 이게 품은 일종의 수증기.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화는 이렇게 퍼지기만 하는 건데, 그죠? 이렇게 퍼진다 했죠. 얘들은 뭐다? 어느 정도 압이 있으면서 퍼진다. 이게 팽창하는 거죠. 그냥 퍼지는 것과 팽창하는 건 다른 의미인데, 얘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죠? 이게 수토동법.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화토동법, 밑에서 보면 수토동법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음량으로 보면 이게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얘들은 여기까지 싸운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제가 되게 금방진데, 무슨, 공자가, 몇 수레입니까? 몇 수레의 책을 읽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공자가 읽으랬으면 읽어야지 해가지고, 제가 한, 중학교 때 저희 학교 도서관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를 어디 나왔냐면, 부산에서 제일 오래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름 꽤, 부산이란 이름이 그대로 붙어 있는, 그때는 그 동네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그런 중학교 나왔는데, 정말 낡은 도서관,
정말 낡은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게 몇 권이 없었어요. 거기 장서가 한 3, 4천 권밖에 없었어요, 책이. 그러니까 요즘은 책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때는 책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그 3, 4천 권 중에서 좀 정말 필요 없거나 제가 전혀 못 읽거나 흥미가 없거나 이런 책 빼고는 거의 다 읽었거든요. 거의 다 읽고 그러면 한 3천 권 넘게 읽은 거죠. 그때 3천 권 넘게 읽고 옛날 책이 어떤지,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옛날 책이 어땠는지 보니까 이상하게 그러니까 공자가 읽었다는 책이 종이책이 아니고 대나무 엮어가지고, 그죠? 그걸 축편이라고 합니까? 한 권에도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 책 저 정도 하면은 한 수레 정도 돼요. 책이. 그러니까 10수레 해봤자 저 책 10권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물론 뭐 옛날에는 도사도 있었을 거고, 시 내리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 많았겠지만, 그때의 지식이라는 게 되게 한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현대처럼 인터넷만 치면 확 뜨는 게 아니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한계에 의해서 내 생각이 맞다, 네 생각이 맞다,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책 나오고 이 책 나오지 않았을까. 그죠? 위에서 보면 화토고 밑에서 보면 수토인데 이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죠? 제가 공자보다 책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공자보다 훨씬 책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여자분들도 전부 다 그 대장부입니다. 책 많이 읽은.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 나온 이런 이론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 대단한 책이죠. 연애자평도 그렇고 명리정정도 그렇고 보면은 얘들은, 그러니까 화토등법을 쓴 연애자평은 주로 팔자 자체를, 사주 자체를 좀 집단, 그러니까 이게 뭐 조상과 뭐 부모와 나, 자식 이런 식으로 좀 집단적으로 생각해서 팔자를 한 그런 책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명리정론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수가 들어가 있고, 그죠? 수가 들어가 있고, 수가 또 이게 수토동법이란 말은 뭐냐면은 좀 더 인간의 근본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다뤘겠죠. 그래서 주로 남녀, 생식 이런 형태예요. 그 다음에 궁합, 이걸 사실은 합이라고 하죠. 합. 그래서 명리정 쪽에 수토동법을 지금 쓰는 데가 있는데, 쓰는 데가 뭐냐면 궁합 볼 때 쓰고요. 저도 쓰죠. 궁합 볼 때 쓰고, 그 다음에 풍수지리 보면 전부 다 뭐 음양 해가지고 그 합을 가지고, 음양의 합 가지고 하는 형태. 풍수지리 뭐 음택 양택 죽고 살고, 그 다음에 이게 그렇죠. 이거 죽고 살고, 요런 문제를 다루는 게 주로 수토등법이에요. 그 다음에 좀 정신적인 문제. 요 수토등법을, 그러면은 질문 내용은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무하고, 명하고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정하고, 기하고 같이 보는 이 관점과, 그 다음에, 무하고, 임하고 같이 보고, 기하고, 계하고 같이 보는 이 관점을, 12운성을 이렇게 보면 어떤가에 대한 말이죠. 근데 이거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왜 아니냐면, 12운성은, 보시면, 12운성을 이렇게 보시면, 실제, 이제, 그죠? 목욕, 관대, 록, 왕, 쇠, 그 다음에, 병, 사, 그 다음에, 이제, 묘하고, 이제, 절, 그리고 이게 태, 양, 이래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 밑에 들어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이게 음적인 영역이 두 개밖에 안 되죠.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운의 크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운의 크기가 수로 보면, 이쪽은 안 맞아요. 위쪽은. 이 수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수를 죽음으로 봐요. 죽음으로. 밤으로 보고, 죽음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부터 끊겨서, 빛이 없는. 그 다음에 열기가 더 이상 주지 못하는 이런 영역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영역을 보는 게 수토동법이기 때문에 12운성을 저런 식으로, 일반적인 12운성은 뭐냐면은 내가 태어나서
그 목욕하고 옷 좋은 거 입고 뭐 사업 시작하더니 벼슬 얻어가지고 잘 살다가 쇠퇴하고 병들고 죽고 이런 거를 말하는 이런 거를 보는 건데 그러니까 방식이죠. 이래서 내 운이 등락을 보는 방식인데 밑에의 운의 등락은 안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뭐다? 이게 수의 영역이라는 거죠. 실제로 대입해보면 그죠? 실제로 수의 영역이 그러니까 수의 영역은 뭐다? 움직임이 없는 영역. 움직임이 없는 영역. 얘는 움직이는 영역. 그죠? 그러면 수토동법으로 물을 봐버리면 무하고 기를 수토동법으로 봐버리면 실제로 이게 반대가 되겠죠. 요게 이 비중 자체가 밑이 더 커지겠죠. 비중 자체가. 그래서 거의 안 맞습니다. 해보시면 저렇게 맞춰서 해보시면 저희 그래프를 제가 드린 그래프를 그 무하고 기를 임하고 개에 맞춰가지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되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형태. 그러니까 좋은 운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운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십시오. 그런데 한번 해보시면 잘 안 오요. 그래서 그래도 12운성은 뭐냐면 12운성은 재의 등락이에요. 재의 등락. 12운성을 대부분 보는 사람들이 뭐냐면 재의 등락을 위해서 12운성을 많이 봐요. 재의 등락을 위해서. 그건 뭐다?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죠? 그러면 현실을 보는 건 뭐다? 그죠? 현실이잖아요. 그죠? 일반 사주 보는 방식이. 물론 수토동법으로 보시니까 그러면 수토동법으로 사주를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수토동법으로 12운성도 수토동법을 보려면 볼 수는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보려면 뭐냐? 이렇게 밑에처럼 맞춰놓고 보면 돼요. 무하고 기를 위에 맞추는 거 밑에 맞추면 보면 되고 일반 사주 보실 때도 사실은 그냥 사주 볼 때 물을 화 비슷하게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정도만 해석을 보통 합니다. 해석을 할 때 실관을 해보시면 그렇게 해석을 하시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실 때 이제 한계가 있다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임처럼 해석을 해버려. 물을 임처럼 해석해버리면 그 해석법이 나오고 주로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 풍수나 이런 거 할 때 해석하고요. 궁합할 때도 이렇게 해석하죠. 궁합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명리정종이 제가 생각하는 저 명리정종이 맞다면 아마 요게 맞지 않겠는가. 그죠? 요게 맞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명리정종식보다는 연애자병식이 12운성은 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고, 39강 십신연구를 보시고 질문을 올리신 것 같은데 재성이 강한 사주가 편인대운을 만나면 재성이 절대지에 들어서 힘든가요? 아니면 이 시기에 재성을 투입해서 문서재산이 불어나는 것인가요? 재성이 강한 사주가 편인대운을 만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오행적으로 목일 때, 그죠? 그러면 목의 재는 뭡니까? 토죠? 토가 재죠? 그죠? 그 다음에 인성대운은 뭡니까? 인성은 수죠? 인성대운, 수. 이 관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또 화일 때, 토일 때, 금일 때, 수일 때 따라 이게 달라지잖아요. 여기 따라서 인성의 모양이 나오죠. 이 인성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성의 모양이 따라서.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기에 재성을 투입해서 문서자산이 늘어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실제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토인성일 때 가능성이 제일 높죠. 수인성일 때도 안 움직이는 거니까 가능성이 높고 이런 식으로 토인성이나 수인성일 때는 실제 문서재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통 보는데 만약에 금인성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오히려 문서재산보다는 다른 유가증권이나 어떤 금이나 상가나 이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파트 딱지 이런 거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어떤 인성에 따라서 인성의 모양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간이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달라지는 거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성이 강한 사주가 편인대운을 만났을 때
재성이 절대지에 들어서 힘든가요? 여러분인데 사실은 이건 그러니까 재성이 절대지에 든다는 게 이게 사실은 재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재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재는 꿈이라고 말씀드렸죠. 꿈. 제가 만약에 재산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1번 꿈이 이루어지거나 2번 열심히 일한 결과 일단 월급이 모였을 거니까 그죠? 3번은 뭡니까? 3번 유산. 요거 크게 세 가지죠. 이 세 가지 그죠? 이게 재잖아요. 이게 재인데 그러면 재성이 강한 사주는 이렇게 하려고 하겠죠. 뭐 2번은 모르겠고 1번하고 3번의 가능성은 항상 있고 1번의 가능성이 가장 크고 이렇게 봅니다. 재성이 강한 사주. 이 시기에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편인이 되면은 이 재성이 절태지에 든다는 말은 뭡니까? 절태지에 든다는 말은 이 작용을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이 작용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용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산이 남아 있다면 주로 어디로 가더라? 부동산에 가장 많이 가더라. 문서에 가장 많이 가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돈이 잠기는 거죠. 근데 그 재산에 대한 고찰을 또 하면 재산의 모양은 1번은 현금이고 2번은 또 유가증권이고 유가증권 또는 이제 금이나 그죠? 골드 이런 거고 3번은 부동산이고 이게 인간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뭡니까? 재를 보유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인성이고 그러니까 뭐 편인의 저기는 인성이고 얘도 인성이죠. 그죠? 얘 인성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플러스 알파에서 부동산도 문서고 유가증권도 문서인데 또 하나 문서에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상표권, 저작권, 그 다음에 특허권 이게 인성이고 그 다음에 자격증 이게 인성이죠. 요것도 인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편인대운에서 제가 묶여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이 중에서 뭐가 있는가? 제가 묶여도 돈을 벌 수 있는 거. 제가 묶여도 돈 벌 수 있는 거.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자격증은 제가 묶여도 돈 벌 수 있죠. 부동산은 제가 묶여도 임대에 나온다면 돈 벌 수 있을 것이고 팔려면은 돈은 안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나눠보는 거예요. 어때서가 아닙니다. 항상 어때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 지금 질문하신 거는 뭐냐면 무오년 신유월 병신 또 주셨구나. 무오년 신유월 병신일주가 병인대운 병인대운을 지나면 그러니까 그 병에서 이거 보니까 인성이죠, 그죠? 편인이죠. 편이고 병은 비견이고 이 대운을 지나면 문서재산이 불어나는 것인가? 네, 이거는 문서재산이 불어나는 게 맞겠네요. 문서재산이 불어나는 거.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문서재산이 불어나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다른 의미. 이때 산 부동산이 오르겠는가 안 오르겠는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쪽 흐름이 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니까 축으로 흐르면 돈 벌고요. 묘로 흐르면 못 벌겠네요. 이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쪼개서 그러니까 보는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내 생각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 뭐 저한테 물어보면 맞긴 맞겠지만 어떨 때는 아닌데 이렇게 싶을 거잖아요. 본인이 확인하시면 돼요. 주변을 뒤져서 그러시고 지금까지 칠판 개수는 뭐 시트지까지 다 하면 4개고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시지만 안마 끝은 실내 조명 불가능합니다. 그거상 제가 보기엔 이게 최적이고 빨리 끝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식신을 쓰지 않고 있다면 쓰지 않는 이유 팔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만약에 식신을 안 쓴다는 말은 움직임이 없다, 생식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기 싫어한다. 뭐 그 정도로 둔다면 거기 왜 그런지를 찾으시면 되겠죠. 재가 풍부하면 식신은 재가 부족함이 없으면 사람이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함이 그래서 내가 극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극받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렇고 또 질문 봅시다. 신자진 수상합이 남자한테는 좀 나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움직임이 묶이게 돼서 그런 거니까 움직일 수 없게 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는 가는데 형이상학적으로 봤을 때 제가 형이상학 좋아하죠. 형이상학적으로 봤을 때 움직이지 않음의 장점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움직이지 않음의 장점 그러니까 사람이 돈 버는 방식은 몸을 써서 움직이서 돈 버는 게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꽂아놓고 돈이 나오는 방식도 있죠. 그죠? 요즘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저작권. 이런 건 안 움직이고 돈 버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 해놓고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작권을 만드는 창작의 과정도 뭐다? 몸을 써서 움직여서 내가 표현하고 움직이고 영업하고 이런 식신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고 그냥 창작하는 식신의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사회는 그런 창작하는 식신의 움직임이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이긴 하지만 돈을 훨씬 많이 버는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인데,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음의 장점. 이분이 움직이지 않음의 장점. 사주의 좋은 점. 이분이 예전에 상담을 받으신 분인데, 움직이지 않음의 장점이다. 그러니까 창작 행위를 하면 가장 창작을 잘할 수 있으세요.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라면 저작권을 만드는 행위를 하시는 게 제일 맞죠. 아니면 학문을 만드는 행위를 하셔야 되는데, 학문을 만들면 학문의 끝은 주로 뭐 관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관으로 이어지는 게 현대사회에서는 쉽지 않죠. 경쟁이 심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글 쓰시고 작품을 만드시는 활동을 하신다면 그거는 남들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주를 가지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 가만히 있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남들은 가만히 있고 싶어도 가만 못 있어요. 계속 움직이게 되거든요.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죠. 세상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만히 들어누워서 돈 버는 게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죠? 정말 좋은 거죠, 그거는. 그런데, 거기에 맞는 이런 저작권이 나올 수 있는 행위를 하시면 죄까지 생기니까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시고, 제가 신금일간 설명할 때 입은 셔츠가 별로였습니까? 막 옷도 보내고 하시는데, 입었더니, 저도 보고 별로만 입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계사일주이신 분인데, 그러니까 일주만 보고 이 사주가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주 전체를 봐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사주 보고 뭐 취업해야 되느냐 전업해야 되느냐 이걸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걔들은 혼자 있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창업하는 게 더 낫습니다. 기본적으로 걔만 보면 이제 다른 인자가 있으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 자체가 개 자체들은 그냥 혼자 사는 게 제일, 일할 때도 혼자 있는 것처럼 일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죠. 벌써 30분. 네, 이걸로써 댓글 답변 마치고, 또 다음에는 댓글 답변을 또 할지 아니면은 12신사를 올릴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또 12운성을 최대한 많이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올려드릴게요.